35번 할 차례죠. 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했고요. 1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자계약을 허용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거래계약서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써야 된다. X지 X. 권장서식이니까 꼭 써야 될 의무는 없네요. 3번은 모든 임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원 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임원만 소공이 들어갑니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보조원이에요. 계약서 못 써줍니다요. 자, 네 번째, 당해 준경이라는 소공이 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아닌데 소공이랑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함께.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계약서를 썼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이 거자로 따서 암기했던 거 내용이 2개입니다. 거짓 기재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중계약서 작성이 있어요. 근데 요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어기면 요게 뭐죠? 임등치 이렇게 되고 소공이 어겼을 때는요. 자격 정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죠. 요거. 어쨌든 징역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려서 정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1번 갑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을 때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서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어때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고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시라. 자, 반드시 나올게 계약서의 필요일기사항입니다. 여기서 보면 계약서를 쓰고 권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덩어리를 받았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기타 약정사항이 또 있죠. 그 중에 요게 교자가 뭐예요?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요게 지금 문제 나온 거예요. 교부일자. 들어갑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누가요? 소공이. 그러면 과태료가 아니고 자격정지입니다. 자격 취소도 아니고 자격정지요. 자격정지인데 기준기간이 요건 몇 개월짜리예요? 요거요. 거자는 이소, 거, 금, 확인, 날인 안 했다. 요게 거자니까 이소, 거, 금까지가 6개월짜리예요. 6개월짜리. 기준기간이요. 자, 어쨌든 하니까 요건 과태료 아닙니다. 자격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약서 써줄 때는 확인설명서랑 보수 영수증을 갖다가 함께 줘야 된다. 여기서 보수 영수증 X죠, X. 영수증 주라는 얘기 없어요. 확인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뭘 주죠?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라고요.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또 가봅니다.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다. 요거 영수증 대신에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중개를 안 했는데도 함부로 계약서 써주면 돼요? 안 돼요? 중개 안 했는데 함부로 계약서 써주고 그러면 안 되죠. 함부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 판례 입장입니다. 5번이 정답. 자, 밑에 다시 2번 가면 요거 이제 물어보는 건데 기억번은 계약서 필요기사항에 들어갑니까? 기억번? 들어가죠. 어디에 들어가요? 권자죠, 권자. 권리 이전의 내용이 요거 권자예요. 니은번은 어디에 들어가요? 또 있는데 인도 일시, 물건의 인도 일시 요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약금은 또 어디 나와요? 금자 안에 계약금 나오고요. 또요 거래 금액도 나오고 그러죠. 계약금액, 거래 금액, 금자. 그 다음에 리얼번이 뭐예요? 담보 책임을 갖다가 면제하기라는 약정이니까 이거 기타 약정사항이죠. 담보 책임 면제 특약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 다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있는 보수나 실비는 나옵니까 여기? 보수 이런 거 실비 이런 거 없죠. 조세 있습니까? 계약서에 조세 적으시고 그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조세도 없죠. 복비와 관련된 것도 없죠 여기.
얘는 어디에 적어요? 보수나 조세는 확인설명서. 그렇죠? 기출문제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공법상 규제사항이 있어요. 자, 공법상 규제사항은 거래계약서에 필요사항이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적죠 이거? 역시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빼고 4개가 다 들어가죠? 정답이 1번이고요. 36번 가십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고요. 1번. 대토권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개업공인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느냐. 그죠? 여기 배상 책임지는 거 가만히 보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정한 행위를 하고요. A라는 개공이 이렇게 그 행위 때문에 이제 거래 당사자인 B가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손님요. 재산상 손해 입었을 때 손해 입은 당사자가 개공한테 물어달라고 하는 게 손해배상 청구고요. 물어달라. 이 손해배상 책임 개공이 지는 것은 원인된 행위가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중개행위. 중개하다가 잘못해서 사고 냈을 때고요. 일단은 고의과실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무실 제공행위. 사무실 딴 사람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맡긴 거죠? 요거. 예. 사무실 맡긴 거예요. 제공행위, 중개행위. 그렇죠? 2가지. 예. 그랬을 때 대부분 여기 들어가요.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잘못했다가 요 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제 이거 말고도 가만히 보면 뭐 사기치거나 횡령한 것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매 알선행위 한 것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 들어간다라고 막 봅니다. 판례가 그래요. 그런데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 안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죠.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은 대토권의 매매를 알선했을 때 이건 대토권 매매 알선했을 때 사장님도 잘못했지만 손님도 투기적 거래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고 봐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는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는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 1번이잖아요. 또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미 기출문제 나왔던 게 오피스텔에 대한 직접 거래예요. 중개보존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오니까 보존이 갖고 있던 오피스텔을 그 손님한테 오피스텔 임대차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보존이지만 직접 거래죠. 이건 중개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판례인데 출제가 이미 됐고 이건 판례인데 역시 출제가 이건 아직 안 된 겁니다. 1번이요.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 안 들어가는 거 2가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오피스텔 직접 거래하고 또 한 가지는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입니다. 그게 1번이니까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는 이 노란 거 안 들어갑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물으라고 되어 있으며 법은 누가 입은 손해? 당사자가 입은 손해요. 그것도 재산상 손해.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3자 나오면 보통 틀리는 거예요. 대부분. 기출문제 이게 나왔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제3자한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틀려요? 개업중개사법 30조 조문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습니까? 네. 앉아요 여기. 3자 안 들어간다고?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지금 조문이 써져 있는데 눈을 뜨고 보세요. 이거 누가 책임지라고 돼? 개공이라고 돼 있잖아. 제3자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중개사법 조문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 이 사람이 청구하는 거고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거잖아. 3자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응? 지금 처음 듣는 표정들이 전부 다 지금 그래요? 처음 듣는 거예요? 아닌데 지금 표정들은 저런 게 있었나? 이런 표정인데 지금. 하여간 제3자 나오면 틀리다고 보시면 돼. 거의.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중개사법 30조 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재정 목적에 비춰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아니 여기 중개행위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건 들어보셨잖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진짜로 중개활동 하려고 했냐, 이렇게 진정한 속마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판단해요? 겉으로,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횡령하거나 사기친 것도 여기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3번에서 둘째 줄에 나온 진정으로 이렇게 나오면 주관적으로 그 말하고 똑같아요. 판례입니다 이게. 그리고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던 거요.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보증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개공은요. 전손해입니다. 이 사람은. 보증기관이야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겠지만 개공은요. 전손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번.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행위는 30조.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 준경에 들어간답니까? 들어간다고 지금 써놨잖아, 위에요. 경매 알선 행위도 배상 책임을 지시오라고 돼 있다. 여기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판례입니다. 이것도.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번요.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기억번.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그래서 중개 완성되기 전에 당사자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에 관해서 설명하고 보증관계증서사본을 줘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기억권요. 자, 중개 완성되기 전에 보증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중개가 완성된 때. 최근에 한 2, 3년 내에 2번 나왔어요. 기억번. 자, 니은번. 협회의 공개 약관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로 인한 중개사고 경우까지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제제도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 고의로 사고 내도 개공은 꼼짝없이 물어주어라. 그 뜻이죠. 디귿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업무 개시 전에 분사무소에 대한 보증 설정해야 되겠다. 아까 한번 나왔었죠.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설치 신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리을번요. 지역 농협도 보증 설정해야 되지요. 언제까지요? 똑같이 업무 개시 전.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도 합니까? 신고합니다. 리을번 맞는 겁니다. 근데 예상 문제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지역 농협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지만 등록관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오면 X죠. 지역 농협은 등록이 면제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보증 설정을 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됩니다. 보증 설정 신고도 해야 돼요. 다만 등록은 안 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절차적으로 등록을 면제시켜놨다는 뜻이지 사실은 뭐예요? 등록관청이 존재한다는 걸 꼭 이해하시라고요. 자, 미음번.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개공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어때요? 요게 지금 기간이 끝나서 재설정하는 그 경우죠. 갱신이에요, 갱신. 언제까지? 기간 만료일까지. 15일 전까지 그러면 안 되겠네요. 기간 만료일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옳은 게 니은번하고 리을번 2개죠. 정답 5번입니다. 자, 37번 가십니다.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제3자 명의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제3자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제3자 나오면 대부분 틀리다고 그랬어요. 제3자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6명이 나와. 그죠? 예치 명의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예치 명의자 이렇게 하면 자 개공하고 대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인데 여기 6명이라고. 6명이 은공신 고채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2번. 이 제도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묻어놓자고 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치 제도가. 언제까지 묻어놓자고요?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죠. 등기 넘어갈 때까지 뭐 이런 취지예요.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고. 3번.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갖다가 예치하는 경우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의 하나여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어때요? 예치명의자가 주인공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치기관이라고 해서 금고 역할을 하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여기는 등등등등등. 그래서 금공신 등 이렇게 등자가 있기 때문에 예치 업무를 보여주는 데는 보유하고 있는 데는 싹 들어갑니다. 뭐 보험회사라든지 뭐 우체국 싹 들어간다고요. 등자 때문에 여기까지만 예치기관 될 수 있어 이러면 틀리잖아요. 등자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건 조심하실 거. 자, 그 다음에 4번. 공제사업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으나 공제사업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협회가 공제사업자죠? 협회라고 나와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치명의자 될 수 있고 예치기관도 될 수 있으니까 요거 뒤에가 틀렸네요. 5번. 개업공인회사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개업공인회사 명의로 중도금을 공제사업하는 사람한테 예치할 것을 당사자한테 권고할 수가 있다. 이행이 끝날 때까지 중도금을 갖다가 개공 이름으로 딱 예치시켜 놓읍시다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디에 돈을 넣어놓자고 하는 거냐면 공제사업자한테 넣어놓읍시다 이렇게 권고하는 거니까 5번은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자, 이번에 37-1번요. 옳은 것은 그렇게 했고요. 1번. 예치명의자인 개공은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너무 부드럽네요. 너무 부드러워.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에? 의무사항이라고 의무사항.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약금을 예치했을 때 계약금을 당사자한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되겠다. 어때요? 여기 예치명의자가 개공이면 법인 개공, 공인 개공, 부칙 개공 이런 식으로 개공일 때는 의무가 막 생기죠. 그 의무 중에 보면 분리시켜야 되고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써져 있는데 이걸 안 지키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예치명의자인 개공은 뭐 해야 되겠다? 보증 설정해야 되겠다. 얼마만큼? 예치 금액만큼. 2억 이상 아니고 1억 이상 아니고 예치 금액만큼이죠. 여기가 아직 틀리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2억 원 이상 그러면 틀리죠. 3번. 예치명의자인 개공이 계약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요거 안 지켰네. 그죠? 이거 의무기 때문에 이거 안 지키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업무정지. 등록 취소까지는 안 가고 업무정지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매도인 등이 계약금 등을 갖다가 사전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 수령 제도가 또 있죠. 그럼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돈을 미리 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증서를 갖다 맡겨야 되죠. 그 보증서는요. 누가 발행하는 보증서일까요? 그렇죠. 이 보증서는 금보에서 발행하는 보증서죠. 금보.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이 보증서를 갖다가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될까요? 예치명의자한테 갖다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전수령. 그죠? 그래서 이 제도는 크게 미리 돈을 빼오는 제도하고 예치 제도하고 두 개로 나눠지죠? 묻어놓는 제도하고 미리 돈을 빼오는 제도. 그죠? 요게 있어야 이용할 거니까 당사자가. 네, 그래서 사전 수령하려면 예치명의자한테 보증서를 갖다 맡겨야 된다. 매수인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인회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와 관련해서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한 의뢰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개업공인회사가 막 이런 의무 이행하면서 보증 설정하면 이렇게 되면 막 보험료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예치 비용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비용은 싹 누구한테 물릴 수 있다고요? 그죠? 매수인 같은 뭐예요? 취득의뢰인. 반쯤 취했다. 취득의뢰인한테 물릴 수 있다. 이 뜻이죠?
이전 의뢰인 아니죠? 예, 그래서 권양이 반쯤 취했다 할 때 반쯤 취했다요. 반쯤 취했다. 반환점 이행보장은 취득 의뢰인이에요. 5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8번 가보십니다. 금쟁이가 아닌 것은 기억본 보시면 주택 청약 통장에 매매를 알선했다. 청약 통장은 이건 사고 팔 수 있는 겁니까? 금지 증서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알선하면 뭐가 돼요? 금지행위. 사실 금지행위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금지행위가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해당되는 게 증, 직상, 투 이렇게 그 다음에 수협, 판매 이렇게 있네요. 증직상투, 수협, 판매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요 기억본에 있는 건 뭐냐면 요 증서입니다. 금지 증서죠. 금지 증서. 사고 팔지 못하게 돼 있는 증서. 이걸 중개해 주거나 매매업을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통장이나 딱지가 여기 들어가죠. 자, 니은번 상가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권리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인가요? 아닌가요? 중개 아닌 걸 아셔야 돼. 상가 권리금은 중개사물에 안 들어갑니다. 영업권은 중개사물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해주고 받은 돈은 복비가 아닌 거예요. 복비가 아니니까 한도가 없어.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뭐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요 니은번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디귿번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딱 포인트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공. 자, 개업 공인인계사가 본인인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세를 얻거나 막 그런 겁니다. 세를 놓거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뭐예요? 직접 거래. 의뢰인이 보낸 대리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직접 거래. 그죠?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 직접 거래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리얼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 수표를 받았다가 사후에 부도 처리가 되었다. 부도 처리가 돼도 뭐예요? 금지행위. 부도나도. 액면가가 넘어갔으니까. 그다음 마지막 거. 임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서 임차 의뢰인과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요 개공이나 요 종사자는 직접 거래가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나와요? 위임을 받아. 위임을 받아 대리권 수여받아 하면 이것은 뭐예요? 직접 거래가 아니고 일방 대리가 됩니다. 일방 대리가 돼요.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아니죠. 다시 한번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 본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의뢰인 본인하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직접 거래. 그 의뢰인이 보낸 B라는 대리인과 요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C가 요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뭐예요? 직접 거래. 이렇게 하나 다 직접 거래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수임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다 요게 직접 거래라고 요게. 근데 그게 아니고 A가 못 온다고 해가지고 B라는 개공이 A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렇게 대리인이 돼갖고 C라는 의뢰인하고 요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요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은 뭐예요? 직접 거래 아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일방 대리다. 그러니까 개공이 대리인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금지행위 아니에요. 근데 개공이 대리인하고 하잖아 지금. 그건 뭐예요? 직접 거래 돼. 개공이 대리인이 돼서 해줘. 그건 직접 거래가 아니지. 구별되십니까? 네. 두 가지가 구별돼야 돼요. 그 두 가지가 혼동되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요. 금지행위 아닌 것은 했는데 니은번하고 미은번. 정답 2번이죠. 38-1번 똑같이 갑니다. 금지행위 해당하는 거. 이런 문제 푸실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끝에다가 쓰시든지 앞에 쓰시든지 금지행위에 해당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이 표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뭘 묻든 간에 1번 분양대행을 하고 벌써 뭘 물을지 알겠어요. 그죠? 주택 외 중개상물에 대한 보수를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다. 여기서는 초과 보수니까 초과 실비니까 복비를 많이 받았을 때 걸린다는 거죠. 복비 아닌 거 있잖아요. 분양대행료, 컨설팅료, 권리금 알선에 대한 조정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은
이건 복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죠. 분양대행료도 많이 받아도 괜찮아요. 금쟁 아닙니다. 금쟁 X라고 쓰셔야 된다고 이렇게. 자, 니은 번호 2번은 요구했지만 받지는 못했어요. 아직 안 받으면 금쟁이 아니죠 또? 네, 3번 순가 중개액을 체결했으나 법정한도 범위 내에서 복비를 받았다. 괜찮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많이 받으려고 그랬지. 약속을 했지.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 안 받았어. 괜찮아요. 4번 개혁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혁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했다. 다른 부동산을 끼고서 사들인 거예요. 직접 거래가 아니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4번도 금쟁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5번에 가보니까 미등기 전매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전매 차익이 안 생겼다. 그죠? 안 생겼지만 뭐요? 투기 조장 행위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죠? 3번짜리죠? 금쟁입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5번. 이렇게. 그런 거죠. 39번 갑니다. 교육에 대한 거요.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소공으로 고용되려는 사람도 실무교육 받죠? 근데 소공될 적에 받는 실무교육인데 그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는 건가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등록관청 나오면 안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A 또는 B 이렇게 나오면 둘 다 받는지 꼭 확인하실 거. 그죠? 원래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권한이 있는 것은 무슨 교육이에요? 직무교육. 그렇죠. 그때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아 이렇게 하면 맞겠죠. 자, 2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책임자 되려고 하네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받는 거예요? 보조원 될 때 받는 교육. 책임자 될 때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이죠. 연수교육 아니고요. 이 교육 이름을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3번 실무교육 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틀렸죠 벌써?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렇게 되고 교육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뭐가 있냐면 그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이렇게 교육시간이 되는 게 뭐예요 이게? 경매 실무교육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면 관두고 나서 잘리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취직하거나 사무실 오픈하려고 하죠. 뭐 실무교육 뭐예요? 면제. 1년 안 됐기 때문에 면제죠. 그래서 이거 4번이 맞는 말. 소공 잘리고 1년 안 돼서 자기 사무실 오픈하려고 그래. 실무교육을 1년 안 됐을 때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4번이 정답이죠. 5번 등록관청은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장소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게 돼 있죠. 2년마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받는 거니까 사전에 알려주죠. 사전에 개별 통지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누가 해요? 그런데 그걸? 시도지사입니다.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연수교육 실시권자 누구니까요? 시도지사니까요. 정답 4번이고요. 자, 밑에 있는 박스 문제 틀린 설명은 몇 개인가 그랬고요. 첫 번째 거 연수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건 무슨 교육이에요? 이건 실무교육이지. 법률 지식 나오면 이건 무조건 하여간 실무교육이요. 연수교육 내용은 뭐죠?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중개나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도 있긴 한데 거기 차이 나죠. 자, 두 번째 거.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어때요? 누가 아는 거예요? 지침 만드는 사람 누구? 국장이요, 국장. 두 번째 것도 틀렸죠. 세 번째, 국장,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교육 7일 전까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게 무슨 교육이죠? 예방교육이잖아요. 예방교육도 중간에 일하다가 받는 거니까 사전에, 그죠? 사전에 통지나 또는 공고하는 게 있죠?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공고나 통지예요. 7일이 먼저 틀렸죠? 한 군데 더 틀렸죠? 공고하거나 통지예요. 이 사고 예방 교육은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개별 통지 안 하고 그냥 공고만 띄워도 괜찮아요. 아니면 개별 통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고하고가 틀렸어요. 공고하거나 통지예요. 앞에 걸 10일로 바꿔놓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두 군데 틀린 거예요 지금. 7일만 틀린 게 아니라고요. 열 예방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건 쉽고 뒤에 거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 아까 연수교육 통지는 연수교육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공고 안 되고 뭐만? 통지만 하지. 그때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과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개별 통지야. 연수교육은. 근데 예방교육은요. 공고나 또는 통지. 개별 통지도 가능하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실무교육을 받은 계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2년마다 받는 교육 무슨 교육? 연수교육이지. 자, 이름 바꾼 거고요. 마지막 거 시도의사는 마지막 것도 틀릴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까지 쭉 보니까 문제 출제 경향이 어때요? 박스로 묶어놨다 그러면 다 틀린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하나라도 더 연습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시도의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수교육의 일시며 장소 내용 등을 갖다가 공고하거나 당사자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럴싸하잖아요. 이건 지금 무슨 교육이에요?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공고하면 받아야 될 걸 몰라요. 모른다고요. 1년 금방 가고 2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맨날 연수교육만 받는다고 착각이 들 정도로 2년이 금방 가요. 여러분 지금 1년이 금방 갔잖아요, 지금? 진짜 금방 가. 자, 다 틀렸으니까 5번입니다. 40번 가시겠습니다. 40번 보수 정권 이렇게 나오죠. 옳은 것을 몽땅 고르시오. 몽땅. 기억권.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 거예요. 다만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못 받아요. 그런 뜻이죠. 그러면 기억권 맞습니까? 틀렸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는 못 받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을 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맞게 고치려면 다만 다음에요. 둘째 줄 다만 다음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가 그 사이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다만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는 그러지 않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니은번 보수지급 신기, 요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당사자가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로 한다. 체결이 완료된 날입니까?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죠. 자, 3번 디귿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령에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 받았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죠? 여기 있는 문제를 다음 주에 올 때까지 달달달 하시면 100점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문제를 제가 내놨기 때문에 100점인 거예요.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디귿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다 다음 주에 보면 떠오를 거예요. 자, 리얼번. 전용 면적이 90제곱미터인 오피스텔 매매의 경우에는 이 90제곱미터 잃어버리면 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업무용 오피스텔이에요? 무조건 업무용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0.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매매든 임대차든 전부 다 0.9예요. 그래서 이거 맞죠? 정답은 1번이죠. 리얼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건 기억번이 제일 어려워요. 아무리 그래도 기억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기억번 지문이. 자, 40-1번 갑니다. 옳은 거 고르시라. 1번.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원래 복비는 이쪽 저쪽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따로따로 받습니다. 매도인한테 복비를 100만 원 받고 매수인한테 2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있어요. 있죠. 모르게 해야 되겠죠.
알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예. 아니 이거 가면서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게 저희 부모님, 저희 이제 친부모님들은 그 생각하실 때 저희 뭐 자랄 때도 그랬지만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명절 때 며느리들이 오면 저희 어머니 아버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물을 주시잖아요. 왔으니까 이제 뭐 갈 때 뭐 이렇게 싸주시고 막 그래요. 예? 그때 이제 막 강조하는 게 뭐냐? 어머님은 강조하는 게 나는 너희들을 딸같이 생각한다. 두 번째, 저희 아버님은 너 똑같이 며느리들 똑같이 준다, 선물을 똑같이 준다. 그걸 되게 강조하세요. 제가 이제 가만히 옆에서 듣다가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사랑을 못 받아요. 며느리들이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시는 거야. 똑같이 한다. 나는 너 며느리 3군데 다 똑같이 한다는 걸 막 강조해서 해. 그러면 며느리 3명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거. 그런데 똑같이 선물을 다 똑같이 줘더라도 따로 주면서 뭐요? 얘기하지 말라고. 난 너한테만 주는 거라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살짝 다른 며느리들 디스하면서. 그죠? 다른 며느리들은, 걔는 좀 그런 것도 있더라. 하면서, 욕도 좀 하면서 딱 주고 그러면 얼마나 시엄마를 좋게 생각하겠어? 이것은 정직한 게 아니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라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 따로.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바뀌신다고. 그래서 저도 하다 지쳤어. 지금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저희 장인 장모님은 그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집사님이 그래. 자꾸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언니하고 오빠한테는 안 주고 나한테만 준대. 그런 거거든, 지금. 진짜 언니한테, 오빠한테 안 줬을까? 저희 집사람은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한테만 준다고 막 그러잖아. 우리 장인 장모님은,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세상을 좀 더 사셔야 되겠구나. 지금 82세요. 자, 쌍방한테 어떻게 준다고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각각 받는다. 알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게 틀렸잖아요. 한도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예요, 일방. 응? 그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합니다. 그건 맞죠, 뒤에 거? 어디에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일방이, 그치. 뒤에 있는 쌍방이 틀린 거예요. 잘 적어놔요. 앞에 것 고쳐놓으면 큰일 나. 뒤에 있는 쌍방이 틀린 거라고. 그 쌍방을 뭐로 바꿔야 돼? 일방. 그러니까 한도란 말이 오면 한도란 말이 있으면 앞에가 반드시 먹어야 돼. 일방 한도. 일방 한도라고. 자, 그 다음에요. 2번. 지금 2번이죠? 자, 순간적으로 위에 아래 문제를 헷갈려서.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요? 아니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라고요. 3번.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잖아요. 그러면 조례표가 있나요? 상가, 토지, 임목, 이건 조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야지. 조례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주택 외니까 그래요. 4번 토지의 경우는 거래의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율이 다를까요? 토지 매매도 0.9,
토지 임대차도 0.9. 토지 저당권 설정도 0.9. 1억짜리 토지도 0.9. 10억짜리도 0.9. 100억짜리도 0.9. 똑같잖아. 틀린 거죠. 5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알선했을 때는 일방에게 최고 0.9%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상가 임대차 0.9 맞죠? 0.8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나머지 기타 물건이 들어가니까 0.9밖에 없는 거예요. 자, 41번 갑니다. 41번까지 하고 쉴 거예요.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끝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억본에 보면 중개대상물이 복합건축물일 때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하일 때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2분의 1 이하가 아니고 뭐예요? 미만. 복합건축물일 때 있잖아요. 복합건축물일 때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을 봤을 때 주택 부분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따라가고 주택 부분의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되면 이쪽이 더 크면 이거 따라갑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복합건축물이? 예. 근데 말을 할 때는 전부 다 주택을 기준해서 얘기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따라가고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되면 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거죠? 위에 것도 출제가 됐었고 밑에 것도 출제가 된 거예요. 이하가 아니고 뭐라고 바꾸셔야 돼? 미만 이렇게 바꾸셔야 돼. 주택 빨간 거 기준해서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만이라는 글자는 이상은. 예. 자, 니은번 교환 계약을 체결을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 가액은 고액의 중개대상물 가액에 무엇을 더한 금액을 기준한다. 아, 보충금 아니지. 보충금 더하지 않죠. 교환 그랬을 때 무조건 뭐예요? 고액 기준, 고액 기준. 보충금 더하는 게 아니고. 디귿번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아닌데 이거? 총 분양가 아니고 실제 납입한 금액. 리얼번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한다. 아닌데. 자, 다시 한번 동일한 물건,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기회다 그러면 매매하고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매매 한 건만 받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합치는 거 아니고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틀렸죠? 다 틀렸죠? 정답 5번입니다. 자, 밑에 41-2번 문제를 풀고 쉬겠습니다. 2번요, 2번. 41-2번. 이게 지금 업무용 오피스텔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임대차라도 0.9가 적용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앞에 이제 거래금액이 2천에 20입니까? 네, 그러면 2천에 20이다 이렇게 되면 환산하면 원래는 4천이 되고 합산금액이. 근데 이게 합산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됐죠. 다시 계산합니다. 곱하기 70으로. 그러면 7이 14, 1,400에 2천 더하니까 3,400. 3,400 곱하기 0.9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예요? 30만 6천 원. 이 30만 6천 원은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를 얘기하죠? 문제에서 일방을 물었습니까? 쌍방을 물어봤습니까? 일방을 물어봤으니 정답 몇 번이요? 5번이에요. 그죠? 자, 쉬겠습니다.